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광릉한생기숙학원 사간반 대표 국어 강사를 맡고 있는 신한종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님 앞에 제가 서게 된 이유는 저희 광릉한생기숙학원의 사관학교 제도 전반 이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이제 오르비 클래스에서 국어 인강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광릉한생기숙학원 사간반 대표 국어 강사입니다. 자, 이제 저희 커리큘럼을 설명하기 전에 가장 먼저 뚫어지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 건 올해,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2017학년도에 사관생도가 되는, 그죠? 이 사관학교 입시 시사점이 뭐냐. 뭐 그러면은 되게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죠. 우선 선발이 커졌다, 그죠? 또는 공군사관학교는 우선 선발 100%, 그죠? 해군사관학교 70%, 그 다음에 육사는 50%를 우선 선발로 뽑았다. 그래서 정말 뭐랄까 1차 고득점과 2차 시험의 비중이 되게 커졌다. 되게 일반론적인 얘기인데 또 경쟁률이 압도적으로 올라갔다. 이제 거기 이면에 숨어 있는 것들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1차 시험의 커트라인이 압도적으로 올라갔는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H 학원이라든가 강남 D 학원처럼 전국의 최상위권, 외고자 사고 중심의 그 최상위권 재수생 수천 명이 모이는 그런 시내의 아주 정말 대형 그런 학원들, 재수종합반들이 있죠. 여기서 전략적으로 작년부터 특히 올해 사관학교에 대거 지원시킵니다. 약 전국 백분위 3% 이내에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관학교 시험에 거의 반강제로 지원을 시키고 있는 거죠. 명분은 그렇죠. 어차피 의치대를 또 노리고 또 서울 최상위권 문과 그쪽 대학을 노리는 그런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실전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 그다음 또 하나는 그 학원들의 실적이죠. 실적. 그래서 이 어떤 초강력 재수생들의 대거 지원, 이게 올해 사관학교 입시에 숨어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경쟁률도 무지막지하게 올라갔고 커트라인도 공사, 육사를 중심으로 크게 올라갔다.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공사, 육사의 컷이 우리 재작년부터 크게 올라갔죠. 또 여기다 한몫하는 게 경찰대학교하고 시험 날짜가 분리되면서 경찰대를 응시하는 또 상위권 자원들이 이 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나 육군사관학교에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사관학교의 컷 자체가 1차 시험에 컷 자체가 대거 상승하게 됐다는 거죠.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학원 내에서도 잘한다는 애들 2,000명을 지원을 시킵니다. 2,000명. 근데 실제로 1차 시험의 관문을 패스한 게 이렇게 학원에서 공지를 하니까요. 합격자 공지를 한 애들이 한 290명 정도. 이 정도가 나와요. 그죠? 그렇다면 요 정도 비율로 합격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 10%는 좀 넘죠, 그죠? 한 15% 선, 그 정도를 합격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게 흔히 수능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죠. 하지만 상위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고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하다가 이 시험을 봤을 때 순전히 드러나는 합격률이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합격률을 내죠. 어찌됐건 이 엄청난 숫자가 1차 시험을 패스를 하면서 컷을 올라가게 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또 재밌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관학교 1차 시험은 이 최상위권 자원들이 봐도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죠. 이 관문을 뚫어낸 비율 자체가 15%밖에 안 되는 거죠. 아시지 않습니까? 강남 D학원 같은 경우에 들어갈 때 기준 자체가 굉장히 높고, 또 거기서도 상위반 친구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시키는데 생각보다 뚫어내는 확률은 낮더라는 거죠. 수능 준비만을 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관학교 1차 시험은 분명한 것은 고난도 유형에 대한 준비가 병행되지 않으면 어렵다. 최상위권 5, 1등급을 찍고 있는 친구라 하더라도 15% 이 정도의 어떤 정말 1, 2등급 최상위권 아이들이 봤단 말이죠. 그 큰 학원들에서. 근데 드러나는 수능 준비만 했을 때 드러나는 합격률은 15% 정도. 그 정도라고 보면 우리가 적절한 그런 시험일 겁니다. 만만한 시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수능 준비만으로 충분하다? 어불성설입니다. 그죠? 어려운 유형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한번 보죠. 자, 수능 1등급도 떨어지는 시험이다. 아까 비율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그 학원의
그런 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사관학교 1차 시험 290명 합격 뭐 이렇게 나와요. 몇 명이 받냐는 거죠. 그래서 그 학원의 정원은 뭐 정말 7, 8천 명, 그 중에 한 2천 명을 시험 보러 보냈는데 떨어졌다는 거지. 그런 거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그 1등급들도 85%가 떨어졌느냐. 이걸 보면 일단 영어 같은 경우에는 듣기평가라고 하는 게 아예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능에서는 몇 문제 안 나오고 또 결국은 그게 등급을 갈라왔던 빈칸 채우기, 어법, 장문 독해. 그래서 이런 것들의 비중이 2배입니다. 수능 대비. 그러므로 결국 만약에 수능 영어에서는 어법 한 문제 틀려도 대세에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사관학교 문제에서는 빈칸 채우기나 어법 따위를 정복을 하지 못하고는 또 장문 독해, 시간 관리, 빠른 독해를 해낼 수 없다면 이 시험은 끝까지 풀 수조차 없는 그런 시험인 거죠. 그죠?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공사다. 영어 한 80점 맞으면 들어가느냐? 80 들어가느냐? 못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이제 뭐 공군사관학교 같은 데는 거의 그냥 제가 어림잡아 한 260점 이상이 나와야 합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어차피 표점으로 하는 거니까 원점수로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어려운 유형에 대한 적응 없이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수학은요. 올해는 조금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좀 이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쉽게 출제돼서 뭐 수능보다 조금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역대 사관학교 1차 시험 문제를 보면 거의 우리가 4점짜리 킬러 문제 21번, 29번, 30번 이걸 우리가 수능에서 얘기하는 고난도 문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게 10문제까지도 출제되는 시험이에요. 즉 고난도 유형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없으면 30문제 중에 10문제가 킬러 문제가 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렇다면 킬러 문제에 대한 대비가 수능 준비를 할 때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정복을 해낼 수 있다. 그 다음 국어는 일단 EBS 연계도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요. 안 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낯선 지문에 대한 대비가 충분해야 하고 수능보다는 살짝 더 깊은 문법 개념에 대한 탄탄한 대비 이런 것들도 필요한 시험이죠. 거기다 하나 덧붙이자면 그죠? 문학에 대한 반영론적 관점의 접근 그 다음에 비문학 제재가 좀 더 다양합니다. 출제 역대 출제를 쭉 보면 그죠? 뭐 요즘에 잘 출제되지 않았던 예를 들면 뭐 경제 지문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출제되는 편입니다. 사관학교에선. 그래서 다양한 제재에 대한 대비, 낯선 지문에 대한 대비, 약간 더 깊은 문법 개념에 대한 공부. 자, 요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관학교 1차 시험 고득점은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관학교 1차 시험 대비는 처음부터 정규 수업으로 끌고 가는 사관 전문반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래서 뭐 이런저런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자체 제작한 교재 또 자체 1차 시험 그 어떤 난이도보다 살짝 어렵게 만든 실전 모의고사 같은 걸 총동원하여 이제 우리 광란생 기숙학원의 사관학교 제도 조반 친구들이 충분히 1차 시험에 대한 난이도에 적응을 하고 시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학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의 베이스를 쌓고 여기다가 고난도를 입혀가는 과정이다. 이걸 뭐 특강 같은 걸로 몇 시간 하고 많은 형태로는 안 되고 정규 수업에서 아예 이렇게 처음부터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 학원 사관학교 1차 시험 대비 커리큘럼 자체를 이해해 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하나 더 해보죠. 1차 시험을 패스하면 끝납니까? 그죠? 공군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우선 선발로 다 뽑죠. 그죠? 100%를 뽑죠. 뭐 육사 같은 경우도 50%, 회사도 70%를 우선 선발로 뽑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수능 커트라인은 올라갈 거예요. 사관학교가. 왜? 막 추가 합격 이렇게 왜 우리 가입교 교육 들어가기 전에 포기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예비번호 이렇게 합격하는 거 하면 수능 점수가 뭐 대략 어느 정도까지 떨어진다라는 걸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올해는 올라갈 거라는 거죠. 왜냐면 마지막에 뽑는 인원 자체가 현저하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국 그래서 우선 선발이 된다는 것. 또 육군사관학교 같은 학교는 2차 시험에 아예 탈락해버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아예 사관학교를 준비를 제대로 하고 오지 않은 친구들, 사관학교를 생각하고 온 친구들 아니면 떨어뜨리겠다는 의도가 강한 거죠. 그게 아까 선생님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어떤 허수 지원자, 최상위권 허수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2차는
역사관, 안보 이슈, 시사 이슈, 면접, 토론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곳은 정말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의 데이터가 누적돼 와야 돼 이 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 우선 선발을 위해서는요, 이 2차 시험에서 고득점은 필수입니다. 그죠? 공사는 100% 우선 선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1학기. 그러니까 6월 달까지요. 이때까지는 자, 수능 베이스 플러스 고난도 과정으로 학기를 끌고 가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차 시험까지요. 이거 2학기라고 표현하는데 6월 말부터 1차 시험 당일까지는 파이널 과정입니다. 철저하게 고난도 문제풀이 플러스 개념 총정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1차 시험에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요. 1차 시험이 끝나게 되면 1차 시험에서 수능까지는 저희가 수능 대비와 2차 시험 대비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역사관, 안보 이슈, 시사 이슈, 그 다음에 학생부 분과 모의 면접, 역사관, 안보 이슈, 모의 면접, 동영상 촬영, 피드백 뭐 이런 작업들은 이때 이루어집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나고 주로 8, 9월에 조별로 면접 보는 날짜가 상이하긴 하지만 그 면접 날짜에 맞춰서 집중적인 대비를 하게 되죠. 낮에는 수능 공부를 하고요. 저녁에는 면접 대비를 하고 주말에도 면접 대비하고 그죠? 여기 토론 대비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토론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전문 최대 입시 강사의 체력 훈련. 이 체력 부분은 사실 이때 와서 하는 게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요때 시작을 합니다. 요때. 체력이라고 하는 건 미리 1월달부터 1월달에 입소하는 친구는 1월달, 2월달에 입소하는 친구는 2월달부터 주 2회에 체력 훈련 프로그램을 가동합니다. 그래서 정말 체력에서 만점을 획득하고 갈 수 있게 만들어 놓겠다는 게 이제 저희 학원의 또 하나의 전략이죠. 2차 우선 선발이 확대됨과 동시에 저희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약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종의 논술입니다. 논술. 그래서 이 역시 1학기 때 이 주 2회의 체력 프로그램과 주 1회의 약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논술 프로그램이에요. 두 가지 의도가 있어요. 이 약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수능이나 사관학교 1차 시험의 비문학 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논술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제시문을 분석할 수 있어야 요약을 하고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논술 수업 자체가 비문학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는 당연히 2차 때 갑자기 글 몇 개 써보고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체계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1차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는 이 수능까지의 기간을 수능과 수시 대비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논술을 하게 될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는 이때 배웠던 약술이 베이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저희의 커리큘럼은 운영된다. 처음부터 달려야 한다.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사관학교 프로그램입니다. 1차 시험은 모든 수능 베이스 기본 개념을 배울 때 고난도가 함께 접목돼야 된다. 특강 따위로 빼서는 모자란다라는 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2차 시험에서 체력은 1, 2월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벼락치기로 절대 변별력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약술, 논술 대비를 꾸준하게 주 한 2시간 정도씩 해주는 게 나중에 사관 2차 때는 물론이거니와 뭐 합격을 했건 불합격을 했건 수시 논술을 최상위권 대학을 찔러볼 때 우리에게 베이스가 돼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덤은 국어 비문학에도 도움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제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연간 로드맵을 지금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도식화하면 이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12월 1월부터 1학기라고 표현합니다. 선행반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이때가 1학기라고 생각을 해요. 3, 4등급이 아까 얘기했던 뭐 강남 대성 같이 그 정말 강력한 친구들이 사관학교 1차 시험에 응시한단 말이에요. 3, 4등급이야. 사관학교 난 정말 가고 싶어요. 그죠? 그러면 그 허수지원자들을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사관학교가 그렇게 가고 싶으면 그 허수지원, 1, 2등급의 허수지원자를 이겨야죠. 그죠? 그렇다면 이때부터 달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험은 8월 초죠. 11월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3, 4등급이 달려줘야 8월 달에 우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1학기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2월 중순부터가 2학기다. 6월 말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이때 1차 시험 대비 국영수 실력 완성. 그리고 이때 탐구 수업은 수업만 듣게 할 겁니다. 그죠? 이게 결국 수능까지 갈 수도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탐구 수업만 들어라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이때는 탐구까지 같이 끌고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학기 사관학교 파이널 과정이죠. 철저하게 국영수 실전 과정입니다. 또 개념 총복습도 이루어지고 그래서 1차 시험 때 모든 것을 발휘할 수 있는 3학기 국영수에만 집중합니다. 이때는 탐구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학기 때는요. 1차 시험에 패스한 친구들은 우리가 이제 수능, 낮에는 수능, 밤에는 사관 2차 대비 이렇게 가게 되고요. 만에 하나 그러면 안 되겠지만 불합격하게 되는 친구들은요. 수능과 앞서 꾸준히 준비해왔던 논술, 그 다음에 탐구 영역에 대한 충분한 보충 수업을 통해 수능 때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끌어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조금 여기서 뭘 하느냐 이런 얘기가 써 있는데요.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저희가 이제 과목별 평가원이나 사관 1차 기출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과목별, 특히 수학 같은 경우에는 핵심 단원의 개념 총정리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능력검정 준비도 이때 하게 돼요. 그리고 체력훈련 이때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의 2학기 때는요. 수능 대비 EBS를 베이스로 하면서 고난도 대비까지 같이 간다. 고난도 기출이나 예상 문제 풀이를 충분하게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관학교의 출제 유형 분석 같은 것들이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래밍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역시 체력훈련 계속 가고요. 그 다음에 논술, 약술이라고도 표현했죠. 그 기본 과정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 탐구 영역 두 과목은요. 기본적으로 개념 수업은 듣게 될 것이다. 파이널 때는 탐구 수업과 논술 수업, 체력 훈련은 쉬어갑니다. 그래서 이때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불과 6주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1차 시험 대비 파이널 수업을 해서 실전 모의고사 5번을 진행하게 돼요. 실제로 저희 학원 출신의 1차 시험 패스한 친구들에게 뭐가 제일 도움이 됐냐라고 얘기한다면 이 고난도 대비, 정규 1학기의 고난도 대비와 여기서 얘기하는 파이널 수업, 실전 모의고사와 더불어 이런 것들. 저희는 1차 시험보다 더 어려운 파이널 5회를 보게 돼요.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모의고사인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어떤 사관학교 1차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했던 것보다 쉽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면 성공하게 된 거죠. 그 다음 집중적인 과목 멘토링을 통해서 약점 과목을 보완해주는 작업도 동시 진행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학기 때는 합격 시에는 수능과 사관 2차 커리큘럼, 그 다음에 불합격 시에는 수능과 논술 커리큘럼으로 성공적인 대입으로 어찌됐건 결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어떤 그런 플랜으로 이끌어 드린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그랬죠. 최상위권 재수생들이 한 2,000명이 지원을 한 어떤 학원이 있다. 거기서 290명이 합격했다 홍보를 하더라. 그게 있어요. 저희는 1, 2차 시험 재수생이 60명이 지원을 했어요. 재수생만 놓고 얘기할게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지도한 고3 애들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60명이 지원해서 저 중에 이제 28명의 재수생을 합격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합격률이 우리가 맞다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따로 특강 따위로 잠깐 만져주는 거 말고 정규 수업으로 사관학교 1차 대비를 따로 했을 때 합격률은 현저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는 이 재수생을 100명으로 확대를 하죠. 내년의 목표는 50명 합격이 목표입니다. 더 많이 합격하기 위해 노력을 하겠죠. 50명 이상을 합격시킬 수 있고요.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실제 성적 사례 이런 것들 성적표 올려놓은 걸 보시면 저희 학원은 원래 1, 2등급이었던 아이들을 데리고 1차 시험에 합격시키는 그런 학원이 아니에요. 저희는 사관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사관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등급대는요 4, 5등급까지 있어요. 이 60명 중에 절반 이상은 4, 5등급, 3, 4, 5등급입니다. 절반 이상이 아니라 거의 아마 한 50명 정도가 2등급대로 들어올 겁니다. 우리 올해 떨어진 애들이 내년에 이 학원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등급대 아이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성과라는 거, 그게 뭐 단순 덩어리로만 판단할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감히 드릴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큰 학원들의 공통점은
우선 선발과 2차 시험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합니다. 일단 사관학교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미응시자도 많을 거고 준비 없이 2차 시험을 가고 준비를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탈락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절대 공개하지 못하죠. 그래서 근데 저희는 2차까지 1차는 물론이고 2차까지 패스한 친구가 고3까지 저희 학원을 다녔던 고3까지 106명을 저희가 배출했다. 자, 이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차례입니다. 사관학교를 꿈꾸고 있다면 뭐 정말 광명한생기숙학원의 국어 강사 여서가 아니라 정말 1차 시험, 2차 시험을 체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요. 절대 사관학교를 원하지도 않으면서 지원하는 그런 어떤 최상위권 재수생들의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거고요. 우리 학원에 오셔서 여러분이 사관생도의 꿈을 이루는 그 주인공 2018학년도에 여러분이 사관학교의 교정을 누비고 계실 거라 믿고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는 것 광명한생기숙학원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